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기온이 뚝 떨어진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증시도 많이 안 좋고 또 기온도 많이 뚝 떨어져서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잘 이겨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주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8월 말 9월 초부터 시작된 시장의 하락이 벌써 10월에 말로 접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흐름인지라 굉장히 어려운 증시 환경이 연속이 되고 있고, 또한 글로벌적으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면서 다시금 시장이 더욱 또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 한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연속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시장의 투심도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대량의 반대 매매, 그 다음에 시장에 흉흉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장을 다시 보고, 또 자기가 그동안 잘못된 매매가 뭐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잡아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걸 개선해 나가면 또 이럴 때일수록 전화위복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피고 싶고요. 제가 카페에 다른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의 글을 남겨놓을까 하다가,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시장의 이제 바닥과 지수의 낙폭을 이용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월봉 기준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좀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지금의 하락의 강도와 폭, 그 다음에 하락폭 기준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내려왔는지, 역사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시장이 빠지고 시장이 어렵고 하면은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고 어려움을 많이 느낄 때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서 이렇게 매매도 하고 그냥 생존해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때마다의 리스크 관리와, 그리고 올라올 때는 당연히 돈을 벌면서 또 올라가겠죠. 그런 게 반복이 되면서 수많은 세월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생존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매번 그래요. 시장의 하락은 언제든지 다가오는데, 하락의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매번 어떠한 이슈로 A라는 이슈로 하락을 하고, 또 B라는 이슈로 하락을 하고, 또 C, 어쩔 때는 F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하락이 매섭게 몰아치는데요. 그 하락의 형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똑같다. 항상 똑같았다. 네, 그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여러분들 꿋꿋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똑같은 매매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 주에 어찌됐든 지수가 바닥을 잡고 강하게 반등을 한 차례 정도 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후에는 다시금 우리가 이제 시장을 판단하면서 또 분석을 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 당장 한 치 앞의 미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마당에 모든 시장을 예측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그렇잖아요.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종목군들 한 100개 뽑아놨다가 여기서부터 바스켓을 다 잡으십시오.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내 돈이 직접 들어가면서 그 하락의 강도를 느끼면서 한다. 이거는 실전 매매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일 겁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외칠 수 있는 거는 자기 돈이 고점에서 수억씩 때려 박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고점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는 이번에 충분히 바닥을 다지면서 기술적 반등을 하든 어쩌든 한 차례 나올 걸로 예상을 하면서 시장을 일단은 바라보고 있고, 시장에는 여전히 11월 달에도 악재 투성입니다. 악재 투성이고, 또 미국 시장도 간밤에 약간 좀 불안하게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 날 오전 10시 전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변화되는 심리의 흐름하고 수급을 보면서 월요일 시가가 무너지고 그 이후 돌려 세우는 흐름이 강하게 나와준다면 시장은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볼게요. 자,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반대 매매 8천억, 다시금 지수적으로는 과매도권 구간 진입, 미국 증시의 추가 하락을 우리는 매를 먼저 맞은 한국 증시가 이겨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오고 반등이 나올 구간까지 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럴 때가 더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갈 때는 또 가입을 많이 하는데 막 떨어질 때는 오히려 반대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는 게 참 정상적일 건데 그런 생각도 또 들고. 자, 미국 시장 보면은 뭐 테슬라 3거래일 동안 거의 지금 20% 가까이 빠졌죠. 17% 정도 낙폭을 키우면서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하락폭을 키우는 주범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뭐 엔비디아, 뭐 빅테크 할 거 없이 거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군들이 다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솔라이치라든지 썰런, 네, 퍼스트 솔라 같은 태양광 업체들은 거의 마이너스 27%, 17%, 9% 빠졌기 때문에 완전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섹터도 매우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관점에서 일단은 마이크로는 좀 버텼고 AMD 좀 버텼고 엔비디아 다른 애들보다는 낙폭이 적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 뭐 오전에 좀 반등하다가 종가상 최저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요양반 말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또 바이든의 이스라엘 방문 이후에 이 전쟁 예산을 130조를 또 책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돈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굉장히 좀 싫어한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에 빠지면 사실 가장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는 이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금리도 뭐 단기적으로 일단은 5%를 10년물이 거의 다 찍은 상태에서 그래도 좀 빠져줬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안 밀릴 수도 있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미국 시장도 심리가 많이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직전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박스권을 깨고 더 밀릴지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자,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시장은 아직 불안하지만은 단순하게 코스닥 낙폭률로 보면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20.7%가 올해 최고점 대비 빠졌고, 종가 기준으로는 19.5%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 24%, 뭐 22, 3% 정도가 보통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서 추가로 6% 정도 더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시장을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개인들의 대량의 이 품매수가 금요일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뭐 단기 그 스팟 구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거슬러서 에코프로 꼭대기 구간에서 한머니가 들어오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 상방으로 치고 올라올 때 단기에 더 강력하게 패팅을 합니다. 더 위로 그 단기의 거래대금과 그 상승하는 폭발력에 의해서 트레이딩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금요일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가더라도 이 단기에 들어온 이 풋옵션 한머니가 저는 금방 빠져나갈 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금요일날 이제 대량의 개인들의 품매수 100억이라는 품매수,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신용잔고는 아마 이제 19일 날까지가 좀 나왔는데요. 1850억인데 18조 5천억인데 금요일 날 엄청 대량의 신용 반대 매매가 있었을 것 같고, 또한 월요일 날 되면은 그 이상의 반대 매매가 일어날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신용 잔고가 18조도 일단은 깨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최근 코스닥이 올해 고점 대비 금요일 최저점 기준 마이너스 20.7%, 종가 기준 19.5% 하락하며 직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8% 하락해서 금요일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하락이 아닌 중형급 이상의 하락이 진행되었던 9월 이후의 시장의 흐름이며 통계적으로
자주 발생하지 않는 하락폭이 시장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하락의 강도와 충격이 상당히 컸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2023년 상승의 중심축은 2차전지, 그것도 에코프로 그룹주의 흐름이었는데, 이 에코프로 그룹주와 2차전지 증시의 애물단지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도, 전망도,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과 향후 전망까지 전부 다 악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답답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증시를 보기 전에 미 증시 마감 상황을 한번 보고 넘어가면, 그간 이스라엘 이슈건 뭐건 잘 버텨오던 시장 흐름이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상승 기조를 보이며, 또한 바이든의 이번 이스라엘 방문 이후 13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만지작거리며 나스닥 지수가 60일 저항을 맞고 금요일 최저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 어쩔 수 없이 미 증시가 다음 주 저점을 지켜주며 반등하는지, 혹은 반등하더라도 반등의 힘이 크지 않는다면 주의를 하면서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과 국내 증시의 하락폭을 놓고 본다면, 국내 증시가 월등히 많이 그리고 빨리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선반영 측면도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가 지속 빠지고 있다 보니 2차전지 반등이 필요한 국면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줘야만 일단 바닥을 잡아주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금요일 장전 사실 시장의 반대 매매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하락폭, 그리고 여전히 시외 약세를 보이는 모습에 2차전지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 모습 속 금요일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마감하는 등 코스닥이 기술적으로 다시금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다가 막판 일부 반등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국내에서 금융위기 발생이 없다면 추가 하락을 조금 더 하더라도 이번에도 반등이 나온다 봅니다. 그 반등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항상 똑같은 이론은 5, 10, 2평과 21평을 깔고 앉을 때 비로소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시장을 서서히 대응해 나가십시오. 어려울 겁니다.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비중을 놓고 할 때는요, 지수가 옆으로 누우면서 뭔가가 바뀔 겁니다. 지금의 주도주가 아니라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예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시장 대비 강한 섹터는 분명히 반도체다. 반도체에 그나마 배팅은 해볼만 하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심에서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일단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할 수는 없죠. 명확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명확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이런 쪽이 강하다 정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는 시장을 사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할 예정이고요. 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제 이스라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불확실성이죠. 들어가 버리려면 가자지구로 그냥 지상군 투입하고 빨리빨리 해서 끝내는 게 좋은데, 이게 빨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 이런 게 이제 이란과 헤즈볼라발 확전이 되냐 안 되냐로 막 귀결되다 보니까 시장이 더 민기적거리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이 연준의 보스틱 총재의 발언도 한 가지 있는데요.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 이 발언을 한 건 아니고 내년 중순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국내에서는 약간 말을 내년 말까지라고 좀 적어놓으면서 좀 나왔는데요. 내년 중순까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영문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기사여서 내가 좀 올려놨고요. 자, 저는 이제 금요일날 시장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해치 관련주 위주의 상승 흐름에 반도체 일부 종목에서 그나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1300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은 빠졌죠. 시간 외에서 대성 미생물, 그 다음에 이 한동훈 관련주가 좀 올라왔었는데요. 한동훈 종로 출마 가닥 잡는다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성 미생물은 소 관련해서 그 무슨 병이 돌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병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병 자체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보면 럼피스킨병,
뭐 해가지고 뭐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뭐 이런 게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뭐 이런 쪽에서는 항상 대성 미생물이 대장을 했기 때문에 또 대성 미생물이 다시 올라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목요일날 영상에서는 이제 이 사우디 관련해서 종목군들 사실 종가도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지없이 다 종목군들은 좀 밀렸고 S&T 에너지 하나만 좀 상한가에 마감을 하는 모습에서 좀 끝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별로 흐름이 좋아 보이는 종목군들이 최근 워낙에 없다 보니까 종목들이 그런 점이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먼저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고요. 뭐 여전히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강력한 흐름입니다. 일단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나스닥 지수가 지금 122평선을 다시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런 구간이 깨져버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반영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항상 이래요. 장기평선을 지지받고 있다. 여기서 깨져버리면 이 하락의 폭이 더 커버리니까 국내 증시의 바닥을 바로 잡아줄지 이게 참 걱정이 약간은 있습니다. 미 증시만 아니라면, 미국 증시만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될 수준까지 국내 증시가 좀 내려왔는데 미 증시가 많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국내 코스닥 시장도 지금 굉장히 더 많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국내 코스닥 시장도 이 단순하게 보면 하락폭으로만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 깨지는 흐름만큼의 떨어졌던 N자 파동도 얼추 나와줬는데요. 일단 이때 만들어졌던 이 저점을 지지는 하고 올라왔는데 이 저점 구간을 다시 깨는지 안 깨는지 이 점을 좀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거는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빠진 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장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하다. 이 언저리에서 바닥은 잡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좀 시장을 바라보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대형주 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신저가를 만들고 있죠. 50만원에서 단기적으로 거의 20%를 빼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포스코홀딩스 말할 것도 없죠. 최근에 이 박스 투 박스로 보면은 지금 박스권 깨지고 더 빠지고 있는데요. 과매도가 아주 올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던 게 지금 터졌습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박스를 돌파한 자리, 돈이 첫 스타트를 끊어놓은 자리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그래서 얘네도 단기에 엄청나게 밀려왔다. 에코프로 BM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다. 에코프로 BM도 이 자리를 깰 수도 있지 않나, 깨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를 먼저 맞아서 그런지 잘 버티고 있는 정도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 포스코 피처엠도 고점이 대충 70만원 잡더라도요, 고점 대비 60%를 뺐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이죠. 엄청나게 빠진 상태인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심한 상태까지 내려오는지라 반등은 일정 구간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저는 좀 많이 듭니다. 자, 전화액 관련해서 솔브레인 홀딩스 나쁘지 않고요. 엔캠 그냥 바닥 다지는 정도고요. 솔브레인 홀딩스가 압도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고, 차트장. 자, 반도체, 한미 반도체
고점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저는 매매는 못하겠고 그냥 지켜볼 생각이고요. 뭐 2차전지 관련해서 금요일날 아비코전자 등 DDR5 관련된 종목 유진테크라든지 D램 익스포저가 좀 있는 종목군들 등이 좀 올랐고요. 월덱스라든지 반등하다가 일단 좀 멈췄는데 이런 종목군들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는지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종목을 고르기가 굉장히 난해하고요. 시장을 돌아왔을 때 시장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뭔지를 판단을 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차라리 정 안 된다면 코스닥 레버리지를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이 타점을 잘못 잡아버리면은 굉장히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지수의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이 낙폭의 강도가 엄청 큽니다. 한 번에 막 7%, 8%씩 떨어지기도 부지기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지수가 여기서 추가로 5% 빠진다면 이렇게 떨어지면은 5%가 빠졌을 때 8,000원도 깰 수도 있겠죠. 그거 감안하고 종목을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낙폭의 강도가 상상 이상입니다. 금요일도 이제 마이너스 6% 정도 좀 빠졌었는데요. 일단 이런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지난번에는 이 자리가 이 종목의 저점이었고 지수의 저점도 여기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비대해지면서 많이 끄집어 올렸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단기 구간에서 뭐 이 언저리 정도가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레버리지 종목을 공략을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해치 종목으로 뭐 흥구석유라든지 종목들 있는데요. 아직도 이제 이 전쟁 이슈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살아는 있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쉽게 매매할 구간이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날 한국석유가 좀 음봉 마감을 했는데 이제 후발주자들이 다시금 땡기는 모습이 좀 나올지 뭐 단타 정도에서 흐름 정도에서만 생각을 해보고 러프하게 지수 바닥 잡으면 본격적으로 종목군들을 더 사서 매매해 볼 계획으로 좀 시장 좀 바라보고 있고 금요일 날은 저도 뭐 딱히 매매를 많이 한 종목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눌리면서 좀 받아서 뭐 짧게 뭐 1.5% 뛰기 좀 하고 뭐 한미글로벌도 사실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전 종가 올라갈 때 좀 봤는데 이것도 이제 후발주자라 보긴 좀 그랬고 장 초반에는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좀 산 거는 반 물량 줄이고 좀 밀려서 밑에서 다시 받아서 올라와서 이거는 뭐 수익 적당히 내고 나왔고요. 신성 SD 전에 이제 신규 상장하고 개파락 하다가 바로 좀 돌렸었죠. 바로 돌리는 거 보면서 이제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IMT라든지 퓨린 매매하는 것처럼 여기 시가 종가 돌파하는 흐름에 들어가서 뭐 빨리 한 3% 정도 2% 정도 빨리 매매를 하고 IMT도 이 구간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낙폭이 좀 컸었는데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에 분할 매수해서 그냥 짧게 매도하고 나왔었죠. 뭐 퓨릭 같은 게 이제 과거 그런 거예요. IMT라든지 전부 다 똑같은 매매에 근거를 두고 매매를 하는 게 이제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 이런 종가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가를 돌파했을 때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눌린 구간에서만 짧게 매매하고 매매를 마감짓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점 생각을 하면서 좀 보는 거고요. 자, 퓨릿도 지금 연속적으로 매매를 해 왔었는데 거래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여기서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지 월요일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주식 선물 매도를 거의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도 금요일날 좀 올라왔을 때 위에서 이제 숏 포지션을 잡아놓고 좀 빠졌는데 이런 것도 간단하게 미국에서 태양광 종목군들 초급락이 시간에서 발생한 상태에서 차트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들어갔던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그래서 제가 종목을 남발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 공유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레버리지도 금요일날 조금 매수를 했고요. 수익 구간도 뭐 2, 3% 수익도 난 적이 있는데 수익도 있었는데 일단은 팔지는 않고
네, 넘어갔으니까 이제 이런 정도 좀 보고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일수록 여러분들 중심 잃지 마시고, 네, 이럴 때일수록 공부 더 많이 하신다면은 이게 이제 지수가 당연히 많이 빠졌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얼마나 좋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주식을. 근데 참 신기한 게 주식이 이렇게 거래가 엄청나게 터질 때는 개인들이 환호를 해요, 시장에서.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오히려 개인들이 없어집니다. 예, 시장에서 많이 없어져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참 이런 게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까지 많이 내려왔고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어느 구간에 가면은 또 이런 박스권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녁에 뭐 시간이 되면 라이브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